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키워드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주말 아침에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금요일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에 관한 호재 뉴스를 필두로 그래도 강보합 마감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9월달 데이터 통계를 내보니까 증시 자체가 약세였던 적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에 걸맞는 대응책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탈환하면서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간 주목을 받았었던 테마주들의 수급이 빠졌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계좌 상황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다양한 솔루션들 오늘은 구축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요 시장에 관한 히든 종목들 함께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전략들까지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R코드 하나를 띄워드릴 텐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여러분들 가져다만 대신다면 조그마한 영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영어 링크 가져다만 대셔서 여러분들 들어오신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비밀번호는 74개를 입력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꼭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이영석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을까요? 정말 그 극심한 변동성에서 맞아요. 그래도 저희는 그 변동성에서 기회를 얻고자 했고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수익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잘 살아남았던 한 주였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가 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1부에 이어서 2부까지도 전문가님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또 전문가님의 캐릭터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캐릭터 나오기 전에 잠깐 히든 정보 상승률 탑5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6월 28일이죠. 티라이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을 선보였었는데요. 최근에 무상 증자를 통해서 급격한 상승을 이루면서 단기간에 150%의 수익률을 겪었고요. 그다음에 그 T 로보틱스, 그다음에 VT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오테크닉스도 2등에서 4위로 5위로 내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단순히 이 종목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주도주권에서 종목들을 선별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 종목들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거나 혹은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함께 종목이나 아니면은 다른 주식 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계좌 상황을 정말 키워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꼭 오셔가지고 함께 이러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좀 한번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리는 저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닮았어요. 이게 좀 머리만 진짜 큰 게 배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저희 어떤 뭐 비슷한가요? 실물과 유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좀 많이 유사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한테 좀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고요. 사실 제가 뭐 막 수려하게 말을 잘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의 어떤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고 그다음에 진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영어 영문학과 중국 문화를 전공했는데 사실 이러한 그 경제 쪽에서는 조금은 조금은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러한 언어적인 측면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 그다음에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남들보다 조금
조금 더 뛰어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러한 부족한 부분은 경제대학원에서 정보통일경제 석사 수료하면서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도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통해서 저는 첫 직장을 LG전자에서 모바일 사업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저 뭐 휴대폰 있죠? 그다음에 뭐 예전에 어떤 뭐 초콜릿 폰이나 그 폰의 어떤 개발을 담당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막 뭐 회로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전 세계 특히 유럽 지역과 동남아 쪽에 나가는 그 매뉴얼 유저 가이드를 제작했던 경험이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은 더 빠르게 신기술을 택했다, 좀 접할 수 있었다. 즉 기술의 LG,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잘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국증권에서 애널리스트 생활을 이쪽에서 시작했습니다. 스몰캡과 그다음에 휴대폰, 그다음에 또 통신 장비 쪽을 담당하면서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 즉 IT 부분들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보증권에서는요, 기업금융 IB를 접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CB나 BW나 혹은 유상증자 실질적인 발행 업무를 맡으면서 이 CB와 BW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최근에 가장 많이 주식시장에서 발행되고 있는 CB의 구조,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그 전환가, 기준가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저는 실질적으로 계산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격증까지도 다 갖추고 있는, 어찌 보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과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그리고 좀 알기 쉽게 설명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저께인가요? 많은 분들이 특정 종목의 어떤 무상증자 이후에 어떤 스케줄과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제가 자세하게 노랑톡방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한테 잘 쉽고 편안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많이 나 좀 초보인데라고 하신 분들은 특히 저희 노랑톡방에 오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그 내용들을 알려드리니까요.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친절함이 무기도 될 수 있지만 다만 이걸 통해 가지고 주식시장에서는 좀 굉장히 냉철하게 그리고 강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러한 재료로, 그러니까 이러한 삼박자를 고루 갖춰서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재료, 차트, 실적. 그래서 단순히 이 재료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재료에 묻어나 있는 그런 차트. 만약에 높은 구간에서 이런 재료는 어찌 보면은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저가인 부분에서 이런 뉴스나 재료나 같은 것이 나오면은 상승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좀 단순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내용들을 좀 잘 분석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 나와서 갑자기 물량이 나오거나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을 수 있게 잘 그 사전에, 물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잃지 않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전문가와 요거는 한번 말씀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그다음에 일반 투자자의 어떤 그 차이를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요, 어떠한 것을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좀 그 수익이 나는 거고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안 해서 수익이 덜 난다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어떠한 것을 하지 않으면 0입니다, 0. 그러니까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손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게 분명히 움직일
것도 같지만 일단은 어떠한 그 시장이나 혹은 내 계좌의 그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안에서 하지 않아서 좀 수익이 덜 나는 거지. 여러분들처럼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서 손실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 비전문가의 차이는 바로 행동의 어떤 그 유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제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바로 전문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수익률로 발현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되죠. 자, 이야. 제가 그 5, 6, 7, 8, 한 4개월 동안의 수익률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제가 일요일 날 저희 너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 매매 일지나 이런 것들은 다 공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수익을 저도 살짝은 내가 잘못 적었나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수익이 제대로 났습니다. 적으셨네요. 그렇죠. 네. 물론 이게 종목별로 다 수익을 합쳤고 물론 가중 평균으로 바꿔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단위로 지금 합산을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이때가 소로스라는 종목이 단기간 내에 100% 이상 수익이 나면서 다른 종목들 수익률까지 끌어올렸다. 그리고 이때 좀 하락했던 종목이 한 7월, 8월 때 오면서 다행히 다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수익률이 단순히 저거는 뭐 거짓이야, 뻥이야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내역들을 다 공개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6월 달입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정상 돌아와서 동원 아나텍이라는 탑 종목 그래서 143.9%의 수익률을 겪었고 그다음에 7월 달에는 127.9% 그래서 이때는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가장 큰 탑 종목이 15.8%밖에 안 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전략을 취하면요. 작은 보상을 위험하지 않은 구간에 들어가서 이거를 차곡차곡 쌓는다. 저는 그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 자체도 굉장히 순환매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게 왜냐면요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떤 저보다 좀 나이가 더 많으신 어르신들이거나 그러시기 때문에 사실 이 매매나 이런 것들이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구간에 매도나 매수를 하기 때문에 좀 그 변동성이 좀 적게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들을 쌓아가는 그러한 매매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 달인데요. 8월 달도 유진로봇이 22.2%의 수익률을 겪었고요. 그다음에 217.7%를 겪었는데요. 어찌됐든 계속해서 플러스 나는 월마다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시장이 굉장히 순환매를 하고 있는 와중에 빠르게 순환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특히 좀 깔아두면서 튀면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이러한 수익률을 이룰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 확인하고 싶다. 정말로 딴 거는 다 마이너스인데 이거 아니냐?
다 보여드리고 다 오픈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노랑톡방에 오셔가지고 저의 이영석 전문가가 정말로 이러한 수익률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러한 수익률을 겪을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러한 것들. 자, 인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인증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특히 이거는 이번 일주일 동안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의 단일가 매매, 시간의 다 단일가 매매, 그다음에 장중 매매를 통해서 거뒀던 수익이고요. 특히 이분은 이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종목은? 이 종목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이 났던 분을 말씀드리면 매도 사인은 했지만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홀딩을 저희는 이제 하셨어요. 안전하게 갔지만 그분은 더 이제 홀딩하면서 44.7% 이제 수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 또 포커스 HN, 신호통상 이거는 장중에 매매했던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유진로버 여기 나와 있죠. 25.1%, 26%, 그다음에 솔트룩스 이런 식의 또 파로스 아이바이오 등 정말 그 시장에서 핫하고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시간의 단위가 종목들로 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의 단일가에 대해서 좀 많이 저는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왜 시간의 단일가가 중요한지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시간이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느슨해지는 시간, 4시서부터 6시까지. 6시. 왜냐하면 아침에는 많이 회의도 있고 뭐 출장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바쁘시니까 이제 오후 4시부터 10분마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따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변동성은 정규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0%이기 때문에 상한가에서 하한가까지 가면 마이너스 60%잖아요. 근데 여기는 최대가 마이너스 20%로 제한된다는 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변동성에 덜 노출되면서 이제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의 단일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은 노랑톡방에 오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나가의 단일 장점이 바로 빠르게 수익 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매매를 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문가님께 하나하나 수익률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저희가 일주일 동안에도 정말 많은 수익률들을 좀 창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었던 게 지난주에 이어서 또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교장이 끝난 이후에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의 단일가 매매 시장이 열립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게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남겨주신 인증들을 전문가님께서 모아온 것이기 때문에요. 그 자료들만 보시더라도 좀 신뢰감은 크게 있으실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가 히든 종목도 준비를 했고요. 또 이렇게 USB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 자료들도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고 계신데요. 여기 하단에 QR코드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 되니까요. 4개 입력하시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이 시장에서 참 힘든 시장이었잖아요. 어찌 보면 변동성에 대비하기가 어려웠던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전문가님은 나와 함께했던 시청자분들은 살아남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9월달 전략들, 하반기 본격적인 전략들 또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또 실적 시즌도 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은 참 저는 증시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겠다. 최근엔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향성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번 주 코스피 지수도 사실 좀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참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문가님 보실 때는 어떤가요, 이 시장이?
사실 그렇게 시장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수급이 쏠려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날 가는 섹터들이 보이기 보이기는 때문에요. 하죠. 보이기 네. 때문에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재밌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죽고 그다음에 그 부분만 올라오니까 그 섹터 내에서만 매매를 하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시장일 수 있습니다. 다만 스윙 투자자들이나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내 종목 섹터가 가지 않는 날은 그쵸. 그날만 조금 힘든 거지. 만약에 그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른다고 하면은 좀 좋겠죠. 하지만 그 오르는 폭은 조금 줄어들 겁니다. 특히 오늘같이 어제같이 삼성전자가 수급을 빨아들이는 완전히. 날에는 네.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다 그쪽으로 수급이 그쪽으로 몰려버리니까요. 몰렸죠. 네. 그리고 우리는 좀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사서 물리는 거는 그거는 뭐 괜찮다. 맞아요. 그런 그거는 거 괜찮다. 있어요. 네. 그리고는 뭐 몇 년 어떻게든 기다리면 올라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중소형주들의 반등이 오히려 대형주보다 더 높다라는 말씀을 그러한 책을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을 만약에 3개월, 6개월, 9개월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통계를 봤을 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매수가에 오는 부분이 더 좋았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꼭 사야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내가 시장을 따라가겠다고 할 때는 뭐 삼성전자 사는 건 맞겠죠. 하지만 나는 시장보다 더 초과의 수익을 얻는다라고 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맞아요. 그런 업체들. 반도체 업종을 잡는 게 더 좋았겠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까지 갔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5에서 6% 사이에 반등했지만 그 아랫단인 종목들은 거의 5배에서 6배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겠죠. 물론 내가 재산이 1,000억이기 때문에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 그 사람의 그 투자자의 자금을 소화할 수 있는 종목은 우리나라에 뭐 LG엔솔,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는 당연히 오케이지만 다른 뭐 조그만 종목들 사는 거는 크게 많이 못 사니까 어떤 수익률이 좀 적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장을 말할 때는요. 금융 장세를 지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은 금융 장세를 지나서 즉 금융 장세가 뭡니까? 돈을 풀었던 거죠. 돈을 풀고 나서 그다음에 실적 장세로 이제 넘어가는 순간.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서 한 번에 그냥 오는 조정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을 10이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걱정은 한 2 정도만 하고요. 한 8 정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밸런싱이나 혹은 내가 섹터 내에서 어떤 거를 더 사고 더 빼고 그런 것들만 신경 써야 되지 또 하나는 이제 섹터가 왔을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시장만 걱정하다가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시는 분은 좀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 걸로 한번 접근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물론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2,550 근처에서는 이 박스권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이렇게 2,650과 2,500을 갔을 때, 즉 여기를 뚫어주느냐 혹은 여기가 밑으로 가느냐 그 두 개만 걱정하시라 말씀드렸고요.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종목에 대한 순환만 고민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래도라는 말을 쓴 거는 그래도 너무 시장을 걱정하지 않는 거 좀 안 좋지 않느냐. 왜냐? 지금 코스닥은요. 최근에 이러한 상승을 보여줬던 것들이 바로 2차 전지의 상승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2차 전지의 인버스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많더라고요. ETF도 나오면서 그리고 어저께는 그동안 올랐던 2차 전지를 차익실현시키면서 전부 다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삼성전자 쪽으로 가는 수급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코스닥은 시장은 조금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2차 전지의 자금을 소화할 수 있는 반도체나 그리고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뭐 엔터주들,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든 뭐 이런 종목들을 군으로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크게 좀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잘 체크를 해주시면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대신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종목은 잘 모르는 내가 아는 종목은 뭐 삼성전자랑 뭐 SK 하이닉스밖에 몰라 아니면 삼성 SDS 그렇게 몰라라고 하시는 분은 ETF를 추천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런 세부적인 개별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정말 그 돈이 없지 종목이 없느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종목은 많습니다. 종목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얻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지수의 방향성 자체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섹터군들의 순환매가 돌고 있는지, 즉 수급이 몰리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노란톡방 보니까 이제 USB 신청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 USB는 이제 방송 끝나고 전문가님 안내에 따라서 모두 다 또 제공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USB를 통해서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 궁금하신 분들은 여지없이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 관한 걱정들 대신에 종목과 섹터에 집중을 해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어떤 종목군들을 뽑아야 하는지가 좀 어려운 시장이란 말이에요, 전문가님. 네. 그러니까 종목은 너무 많고 돈은 없고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오늘 이제 잠깐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오늘의 히든 종목들 같은 것들이 사실 그런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고르실 때 그 뭐 큰 업종이 올라갈 때 그 아들과 딸들이 가는 종목들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들이 가서 따라가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특히 그리고 탑 30 그러니까는 시가총액 30위 내외에 있는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업종에 딸린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당연히 예전에 우리가 뭐 에코프로 간다고 그러면은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가지고 다 밑에 있는 2차 전지 장비주들이 갔던 것처럼 지금 제가 가져온 종목은 코스피 30 내에서 코스피 탑 30에서 지금 현재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딸린 종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어느 정도 물량 소화도 된 종목을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 종목에 대해서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아까 얻어가셔야죠 당연히 얻어가셔야 되는데 네. 저희 이 부분은 뭐 일요일 날 같이 너튜브를 공개를 통해서 네. 다 같이 공개하면서 그리고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다음에 거의 투자 포인트가 뭔지까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깐 또 히든 종목에 관한 힌트를 들어봤는데 뭐 신고가 랠리 열차에 좀 탑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목들이다라고 합니다. 일단 재료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역시도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에 관한 전망들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명확한 주도주가 없었습니다. 뭐 그간의
전에 상승을 받았었던 뭐 배터리나 뭐 조선 관련주들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뭐 화장품 관련주도 반짝했었다가 뭐 초전도체, 맥심 관련주 이런 것들이 반짝반짝했었는데 참 이렇다 할 대장 섹터,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9월달 하반기 시장은 우리가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 그게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근데 이게 예전부터 이런 순서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에 제가 아까 뭐 금융 장세나 맞아요, 네. 뭐 실적 장세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예전부터 돈이 도는 그런 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알고리즘 내에서 그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아리만 틀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고 섹터를 공유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8월 달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명확한 주도주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급이 몰리는 게 없었다. 즉, 맞아요. 분산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작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기계나 상사, 조선 및 배터리 주식은 약세. 당연히 여기서 나온 수급이 이탈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급의 이동이 7월 말에 소프트웨어, 뭐 인터넷 플랫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8월 초에는 뜬금없이, 뭐 뜬금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음식료도 올랐고요. 8월 중순에서는 화장품과 호텔 레저, 이때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바로 중국의 단체 여행 자율화가 있으면서 화장품과 호텔 레저, 그다음에 또 헬스케어까지, 의료 헬스케어까지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여기에 그 8월 초 중순까지는 정말로 많은 종목들과 그다음 섹터가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아침 9시서부터 그다음에 11시에, 1시에, 3시에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순환매를 돌아가면서 정말 극강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한 17년 정도의 어떤 시장을 겪었지만 이번 순환매는 어느 증시 구간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굉장히 빠른 순환매였다. 하지만 저는 만약에 매매 스킬이 있던 분이나 이런 분들은 좀 굉장히 좋을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즉 이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많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만 있었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까 7월, 8월 수익률이 갈수록 좋았었던 이유가 바로 종목들 순환에서 정말 우리가 길목에서 잘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은 명확한 주도 업종은 없었으나 이영석 전문가의 방은 행복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9월 달에는 어떤 시장인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2023년, 자, 그전까지는 금융 장세였습니다. 자, 요 빨간색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 장세에서는 시장이 다 올랐죠. 당연히 금융 장세라는 거는 머니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그런데 돈으로 올라오는 거는 돈으로 일단은 좀 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장이 한 5에서 10% 정도를 받았으니까 우리 종목은 10에서 한 20% 혹은 30%까지 조정을 받는 그러한 구간이 바로 7, 8월 달 구간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실적 장세 국면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냐 보시면, 경기 침체 이후에 EPS 반등할 시, 자, EPS가 반등할 시에 어떤 모습이 보이시냐면 대부분
상승을 하게 됩니다. 특히 3분기와 4분기는 주식시장에서의 성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들은 이제 3분기에서 이제 많은 최대 매출을 일으키고 4분기에서 밀어내기를 하면서 매출이 강화하면서 EPS가 다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하반기에는 주가가 좀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실적 상승의 2차 국면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12월까지는 산타랠리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어야지만 이런 하락 구간이 한 번 더 올 겁니다. 이때는 조금 더 세게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세게 온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조정을 끝내고 나서 반등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버티기 위해서는 12월까지는 9월, 10월, 12월, 9에서 12월까지 한 3, 4개월 동안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서 이 구간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추석 이후에 추석 전과 후로 여러분들께서는 네. 굉장히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때는 좀 내동 매매를 하더라도 그때는 수익을 내는 종목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많은 사람들과 이제 통화를 하나 좀 얘기를 해보면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2차 전지 많이 수익을 냈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돈 다 넣어버릴래라고 해서 아예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물론 실적이 나오고 그런 종목들의 어떤 상승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한 그 섹터에 너무나 많은 그러한 자금을 모아둔다고 하면요. 그거는 거의 몰빵 투자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섹터가 20, 30% 하락을 하고 다른 섹터가 오른다고 했을 때 그러한 좀 버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보다는 조금 20, 30%의 분산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순환할 때도 수익 낼 수 있는 그러한 계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9월 달 전망은 어떻게 한번 보고 있냐면요. 일단은 반도체 업황 투자는 양호하다. 왜 9월 1일 날 삼성전자의 주가가 5, 6% 올랐을까요? 분명히 무언가 시그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그널은 엔비디아의 어떤 HBM 투자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HBM은 SK 하이닉스랑 인텔이 만든 거였는데요. 이 시장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굉장히 좀 의아해할 분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삼성전자는 이렇게 오르는데 왜 하이닉스는 빠져?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삼성전자가 이러한 HBM 시장에 뛰어들면서 물론 SK 하이닉스도 자신들의 어떤 HBM을 생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어떤 진입으로 매출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감에 어떤 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반도체 업황은 양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이 IT 기기 수요가 이것도 같이 오르냐? 사실 요즘에 어떤 기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아져서 맞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그런 크게 어떤 뭐 사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지금 양립해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한번 미국에서 한번 사례에서 한번 볼게요. 미국의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확인 가능한데요. 하지만 보시면 엔비디아의 투자의 어떤 아이콘이죠. AI GPU의 투자 아이콘이 엔비디아는 신고가지만 소비자에 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AP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퀄컴은 부진하다. 즉 투자는 양호하지만 지금 소비는 약간 불안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투자의 힘이 더 강합니다. 왜냐? 주식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매출은 급등하고 있고 이익률로 상승률로 판단 시에는 투자의 시그널은 킥고잉.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즉 쇼는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윤곽을 드러내는 9월 중순 이후에는 조금은 시장이 좀 경기 민감주나 이런 걸로 좀 바뀌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업종이 갈 것 같냐라고는 뭐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상사업종이나 엔터주들이나 일단은 실적이 나오는 업종들한테 좀 좋을 수 있다. 그러면 2차 전지도 갈 수 있냐? 이제 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2차 전지 쪽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면서 갈 수 있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갖고 온 치는 종목도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얻어 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차트입니다. 예, 이게 차트인데요. 네. 마찬가지로 어저께 올랐다는 거는 그 분야에 어저께 삼성전자의 그 섹터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겠죠. 이슈가 되어 있는 거죠. 들어간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차트도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을 하면은 이 패턴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기술적 반등 패턴이기도 하지만 바닥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는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실적도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PE 한 8배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력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면 지금 미국, 일본, 그다음에 이 업체의 이 세 업체가 바로 이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바로 세 번째로 시장에 그걸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유율이죠. 네. 미국이 1위, 2위, 3위인데 이 종목이 그러니까 이 세 종목이 거의 독점 과점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유일한 업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업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꼭 노래톡방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아이폰이나 아이폰 반도체 뭐 이런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 한번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에 관한 차트 분석까지도 들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히든 종목을 가져가셔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가 수익률표를 한 번 더 이제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자, 일단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여기 하단에 QR코드를 가져다만 대셔서 4개를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기 때문에 손쉽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섹터 수급이 몰리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 섹터 안에서도 또 하나의 대장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일주일 수익률 좀 살펴보실 텐데요. 제가 뒤쪽에 화면으로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 28일부터 9월 1일 그러니까 이 최근 일주일 동안의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샘표식품 같은 종목이야 워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로 이제 소금 관련주들이 강세였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아실 텐데요. 14.46%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포스코 DX는 코스피 상장 이전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이슈 때문에 사실 주가 상승이 일어났었는데 아주 좋은 타이밍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셨기 때문에 28%라는 수익률 함께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인산가도 마찬가지로 샘표식품과 함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STX 역시도 인적 분할에 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인적 분할은 이 수평적인 분할이다라고 해서 주가에 조금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30% 넘는 수익률을 함께 해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게 단 일주일 동안 일어났었던 수익률이고 자, 전문가님께서 지금은 이 시장보다는 어느 정도 섹터와 수급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자, 우리가 돈은 없고 이제 종목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좀 제한된 그러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주셨다라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네. 최근에 이제 기술적 분석 종목군들이 굉장히 네, 상승률이 좋습니다. 좋잖아요. 자, 오늘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혹시 오늘은 몇 가지 준비해 주셨을까요? 아, 5가지 준비했어요. 딱 5개. 좀 네. 점점 줄어드는 것 아, 같은데요. 그냥 시간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바로 그리고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너튜브에 통해 가지고 다양한 종목들을 더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정말로 제가 하나하나 체크까지 다 해드리고 그다음에 밴드까지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당시 종목에 대해서 그 차트 분석과 그다음에 교육까지 같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접근하는 빛나는 5종목 했는데요. 자, 요거는 뭐 그 전에 했던 수익률 뭐 80% 이상, 그다음에 60%.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특별하게 한 종목만 사시면 안 돼요. 한 종목만 사시면 안 되고 다 같이 사셔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밖에 안 났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몰빵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를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종목들 사실 제가 이 종목과 이 종목을 겹쳤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저도 물론 이제 차트가 좋아서 했겠지만 이런 종목들을 하나만 추천했어야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둘 다 수익이 났으니까 좋은 흐름이고요. 특히 STX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내용들을 좀 잘 체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을 한번 갖고 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파로스 아이 바이오입니다. 파로스 아이 바이오는요. 최근에 상장한 바이오 업체인데요. 자, 최근에 보시면 얘가 뭐가 다 끝났냐? 바로 오버행이 일단은 저희 신규 상장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오버행 물량입니다. 근데 오버행 물량들이 지금 다 소화되면서 그 물량들을 누가 받고 있냐? 기관들이 받아가면서 올려가고 있다. 특히 지금 이 박스권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자, 저희는 이날 종가 매매를 통해서 이 부분을 수익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제가 뒷시간에 공유할 그 차트 패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걸 통해서 이 종목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이 윗단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은 추가 상승에 더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그넥티스입니다. 시그넥티스는요. 자,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어떻게 보시냐면 많은 분들이 물론 쫓아가는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만약에 이러한 구간이 있었으면 쫓아가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구간에서는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는 오히려 기다렸다가 이제 첫 양봉에 매수하는 그러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매매를 보여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 여기 와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종목들 특히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와서 깨지 않고 이런 또 수급이 또 들어오는 모습은 이게 지금 역사적 신고가 영역 구간이거든요. 이러한 종목들은 눌림은 조정은 있으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솔트루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솔트루스는 이제 9월 초에 이제 내용들이 많습니다. AI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컨퍼런스까지 같이 있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시고요. 특히 이러한 상승에 대한 그 부분들은 여기서 다시 반등했던 부분,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런 윗꼬리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윗꼬리들이 매도가 아닌 매수라 보시면 매집 구간으로 저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노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이거 진짜 신규 상장 업체인데요. 신규 상장 업체 중에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반등을 보여주는 거는 일반 개인들이 보여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만큼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는 여기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자, 이노시뮬레이션까지 기술적 반등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술적 분석 5가지 종목까지 한번 받아봤고요. 자, 오늘 주식 키워드림의 핵심 요약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요약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9월 중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 실적 시즌에 주목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매매 함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 투자를 해라라는 솔루션들까지도 제공을 해드렸고요. 다음 주 공략 센터는 자율주행 섹터다라는 말씀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요약까지 받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주식 키워드림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